주말 오전 탐정사무소. 덕구는 오늘도 고난 탐정사무소에 출근했다. 그는 어제 구입한 아이돌 CD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책상 위엔 수십 장의 CD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CD 케이스 안쪽에 살포시 담겨있는 포토카드를 꺼내 책상에 늘어놓았다. 고난은 그런 덕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팬사인회가 있거든요. CD 한 장당 응모권도 한 장이라서 이번엔 100장 샀어요. 확률을 높이겠다 이거군. 봐도 그거예요. 200장은 사야 안정권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저는 이번엔 하늘에 맡기려고 100장만 샀어요. 포토카드를 보고 방긋 웃는 덕구를 보며 고난은 중얼거렸다. 100장을 구입하고 하늘에 맡긴다. 맡기는 비용치곤 꽤 비싸군. 고난은 파묻히듯 소파에 앉았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자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생활고를 핑계로 맨홀 뚜껑을 훔쳐 판 사나이, 연예인의 마약 사건, 홧김에 40년치기 친구를 살해한 노인, 입찰을 조작한 건설업체와 시청 공무원, 가출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려다 적발된 청년들. 이상한 일은 세상 어디에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일의 내막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렇게나 찍어놓은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고난은 언제나 그 사건들 속에 실제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래야만 버틸 수 있었다. 온갖 탐욕과 온갖 착각과 온갖 실수들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어떤 기사의 댓글에 누군가 걸어둔 주소 링크가 눈에 띄었다. 그 글 밑엔 낚였네, 홍복을 꺼지셈, 언제까지 징징댈래, 지겹다와 같은 댓글들이 줄줄 달려 있었다. 링크를 열자 버스 추락사고 6주기란 제목의 영상이 열렸다. 기사를 탭하자 짧은 영상이 흘러나왔다. 흉측하게 찌그러진 채 불타는 버스. 험한 산중턱을 맴도는 헬기들과 구조를 마치고 헬멧 벗은 구조대원의 고단한 얼굴. 그리고 시신 확인 과정에서 오열하다 쓰러진 유가족의 모습이 음악과 함께 차례로 화면을 스쳐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흰 국화를 손에 든 소녀의 슬픈 얼굴 위로 글자가 떴다. 기억할게. 이어서 낯선 인디밴드들의 이름이 스쳐가고 오늘 날짜와 시간, 장소가 나왔다. 탐정님, 이 사진 어때요? 불쑥 덕구가 내민 사진이 고난의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화장과 상큼한 옷차림의 아이돌 멤버가 세상을 다 가진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방금 본 추모 영상의 잔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누구지? 그도 막내예요. 한별이라고. 이쁘죠? 국민 여동생. 고난의 눈에 한별이란 아이돌의 앳된 얼굴이 들어왔다. 여동생? 국민 조카 아닌가?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두 남자와 한 소년이 걸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인류평화연구소의 김 박사라고 합니다.
고난과 덕구, 김 박사와 오준호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테이블의 상석 쪽 간이 의자에 앉은 소녀는 말이 없었다. 복수는 제 전문입니다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복수 대상자를 지정하는데 곤란을 겪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도 없이 복수심을 불태웠단 말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아주 많은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곤 하지요. 이것은 곧 그 감정의 원인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감정을 유발한 상대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도 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 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나 떠나고 아빠가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모두 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라고. 누구도 나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고난의 머릿속에 아까 본 댓글이 스쳐갔다.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가 내가 누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땐 어떡해요? 그렇게 바보같이 죽어버린 누나가 미워지면 어떡하냐고요? 도와주세요. 복수라도 하지 않으면 난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소년이 메고 있던 백팩의 지퍼를 열었다. 통장에 있는 돈 다 드릴게요. 이건 우리 아빠가 옛날에 쓰던 폰인데 팔면 돈이 좀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유치원 때부터 모은 마법진 카드예요. 이것도 비싸게 팔린대요. 그리고 이건 레알 마드리드 홈경기 정품 유니폼이고요. 이건 아이는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난은 소년의 저 눈빛을 본 적이 있었다. 차갑게 식은 아기의 작은 몸을 안고 울부짖던 아내에게서 같은 눈빛을 보았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납득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신에게 내주는 일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아내는 지금도 그 고통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 그래, 그런 일을 다시 만들어선 안 된다. 고난의 머릿속에 복수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이름과 얼굴들이 스쳐갔다.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신에게? 연관된 모든 이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고난은 깨달았다. 누구도 소년에게 해주지 않은 말을 해주고 자신의 아내가 넘지 못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소년을 돕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소년이 슬픔을 딛고 일어선다면 그것만한 복수는 없을 것이다. 탐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맡으실 거죠? 모두의 눈이 고난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난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